꾸준히 능력을 기르고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릇의 크기부터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이 좋아 성공한다고 해도 그릇이 작으면 결국 그 성공이 오래 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릇이 큰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요? 사람은 자고로 그릇이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릇이 큰 사람은 남 탓을 하지 않는다. 문제는 항상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어떠한 일이 틀어진다면 스스로를 반성할 뿐 남을 탓하지 마라. 스스로 떳떳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누가 뭐라 해도 굽히지 않고 밀고 나가라. 날마다 진보하며 큰 그릇이 되고 싶다면 호연지기를 길러라. 내가 특별히 잘한 것이 없는데 남들이 칭찬한다고 우쭐대서는 안 된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남들이 이러쿵 저러쿵 말한다고 안절부절해서도 안 된다. 소견이 좁은 사람은 오늘 당장 마음먹은 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바로 눈물을 줄줄 흘리고 다음날 일이 마음먹은 대로 되면 바로 눈이 이글거리며 표정이 밝아진다. 모든 근심, 유쾌함, 슬픔, 기쁨, 감격, 분노, 애정, 미움 등의 감정이 아침 저녁으로 변한다. 그러나 달관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이를 보면 비웃지 않겠느냐. 아침에 햇볕을 먼저 받는 것은 저녁 때 그늘이 먼저 진다. 일찍 피는 꽃은 그 시듬도 빠르다는 것이 진리이다. 운명은 돌고 돌아 한 시각도 멈추지 않는 것이니 세상의 뜻이 있는 사람은 한때의 재난 때문에 마음을 꺾어서는 안 된다. 대장부 가슴속에는 가을매가 하늘로 치솟는 기상을 지녀야 되고 천지가 눈 안에 있어야 되고 우주도 손바닥 안에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저는 작은 일에도 한숨이 습관처럼 나옵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생활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 힘이 들고 한숨이 납니다. 상대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쉬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에게 함부로 굴거든 스스로를 돌아보라. 내게 범접할 수 없는 늠름한 기상이 있고 조롱에 연연하지 않음을 보인다면 남은 감히 나를 도발하지 못한다. 너에게 무리하게 굴 수 없다. 사심을 버려야 한다. 그래야 마음이 평안해진다. 아무리 큰일이 벌어져도 벌떡 일어나 풀틀 털고 떠나면 그뿐이다. 내가 하는 대로 남이 나를 대접한다. 윗사람이 나를 능멸하거나 아래 것들이 농간을 부리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만만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남이 나를 업신여기는 걸 참아주고 먹고 사는 문제에만 붙들려 전전긍긍한다면 그 자리조차 지킬 수가 없다. 최근 부쩍 살이 쪘습니다. 이것이 신경 쓰여 뵙기마다 마음 놓고 기분 좋게 식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고 밥도 맛있게 먹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박함을 끊어야 한다. 한두 끼 굶고 비쩍 마르지 않을까 고민하고 한 끼 배불리 먹고 금세 표가 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은 천한 짐승의 마음가짐이다. 상황의 작은 변화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군자의 몸가짐이 아니다. 이랬다 저랬다 감정의 기복이 잦은 것은 내면의 수련이 그만큼 부족한 탓이다. 세상을 다 얻은 양 날뛰지 말고 세상이 다 끝난 듯 한숨 쉬지도 마라.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채 들뜨거나 가라앉지 마라. 바람이 불어 흔들 수 있는 것은 물결의 표면뿐이다. 정작 깊은 물속은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 깊은 속내를 지니고 경박함을 끊어내라. 저는 손해보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제 손에 들어오면 그것이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일단 쌓아둡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 그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하고 싶습니다. 이런 저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목답에 든 음식을 보아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아무리 귀하고
맛있는 음식도 입에 들어가자마자 더러운 물건이 된다. 음식이란 어차피 목구멍을 넘기기도 전에 더러워진다. 게다가 누가 뭘 먹든 귓간에 가면 다 똑같다. 거친 음식은 대충 속여 넘겨도 된다. 하지만 마음만은 부지런히 닦아 속임이 없게 하라. 거친 음식이라도 속여 넘겨 잠깐 지나간다면 이것은 때때로 좋은 방법이다.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일을 그르친 적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잘해야 하고 일도 잘해야 하는데 고민입니다. 사땜으로 말미암아 욕망과 사정이 생겨난다. 사땜이 들어오는 구멍이 있으니라고 들미 너무 빨라풀이 싹 트고 물이 새는 것과 같다. 똥이부터 제거하지 않으면 복귀질 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다. 개미 구멍을 안 막았다간 큰 물이 저 넘친다. 지혜로운 사람은 기미를 알아 조심스레 북을 쌓는다. 창문에 자물쇠를 굳게 하고 대문에 울타리를 엄하게 두른다. 사땜이 드나들 길을 막고 흘러들 틈을 막아버린다. 그것을 굴복시켜 녹여버리고 싫다 해서 감추어 덮지 않는다. 온갖 고집 물러나니 하늘은 드넓은데 성명이 환해지고 나의 덕이 온전하다. 저는 아직 집이 없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꼭 이루고 싶습니다. 열흘 만에 버리는 것이 누에 고치다. 6달 뒤에 버리는 것은 제비의 둥지다. 1년 후에 버리는 것은 가치의 집이다. 하지만 바야흐로 애를 써서 둥지를 엮을 때는 혹 창자를 뽑아 실을 만들고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든다. 또는 부지런히 빌기를 물어 오느라 주둥이가 헐고부리가 닳아도 피곤한 줄 모른다. 이를 본 사람들은 그 지혜를 천하게 보고 그 삶을 슬퍼하지 않는 이가 없다. 그러나 울긋불긋한 정자와 누각도 잠깐 사이에 먼지로 돌아간다. 우리 인간들이 집을 짓는 계획도 이것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삶이 항상 즐거움만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힘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그것도 잠시일 뿐입니다. 항상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즐거움에서 괴로움이 나오니 괴로움은 즐거움의 뿌리다. 괴로움은 즐거움에서 나오니 즐거움은 괴로움의 씨앗이다. 괴로움과 즐거움이 서로 낳는 이치는 동과 정, 음과 양이 서로 그 뿌리가 되는 것과 같다. 사리에 통달한 사람은 그러한 이치를 알아서 괴로움과 즐거움이 서로 의존하고 있는 이치를 살피고 흉하고 망하는 운수를 헤아린다. 어떤 상황에 대응하면서 자기의 마음이 언제나 다른 무리의 마음과 서로 반대가 되도록 한다. 그러면 괴롭던 마음이 줄어들어 즐겁게 된다. 흔하면 비싸게 사들이고 귀하면 싸게 팔아서 물가를 항상 고르게 하는 경수창의 상평법처럼 한다. 이게 바로 괴로움과 즐거움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내가 처음 강진성 안에 있을 때는 언제나 답답하여 마음이 시원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다산으로 옮겨와 산 뒤부터는 안개와 노을을 마시고 꽃과 나무를 구경한 덕분에 귀양살이 시름을 시원하게 잊어버렸다. 이게 바로 즐거움이 괴로움에서 나온 것이다. 얼마 뒤에 강진의 병마절도사 이중협이 나를 찾아왔다.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자주 찾아왔는데 이처럼 한 지가 3년이 되었다. 그러다가 인기가 다 차서 이곳을 떠나게 되자 술자리를 마련하여 내게 작별을 고했다. 이제부터는 종이나 목이 있어도 누구와 글을 써주고 받으랴. 그걸 생각하니 서글프다. 이게 바로 괴로움이 즐거움에서 생기는 것이다. 성격상 매일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옷을 차려입는 게 잘 되지 않습니다. 너무 귀찮고 힘들게 느껴질 때 있습니다.
때로는 용모가 무슨 소용인가? 맡은 일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가르침을 주십시오. 요즘 학문 가운데 예전과는 달리 오로지 방관이라 이름 붙이고 외모를 단정히 하여 행실을 바르게 하는 것을 허식이라 지목하는 경향이 있다. 약 삭바르고 방탕하게 마음을 풀어놓고 살기 좋아하는 젊은이들은 이러한 학문 풍조를 듣고 제세상 만난 듯 기뻐하며 결국은 예절을 잃고 제멋대로 처신하고 만다. 나도 전에 이런 풍조에 물들어 늙어서도 몸의 예절이 익지 않아 후회하며 고치고자 해도 어려우니 매우 한스러운 일이다. 적대 너희들에게서 옷깃을 여미고 무릎 꿇고 앉으며 단정장중하고 엄숙한 얼굴빛을 가꾸려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으니 내 습관이 한 번 더 심해져 너희들 꼴이 된 것이리라. 이 점은 성인들이 먼저 외모부터 단정히 해야만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원리를 전혀 모르는 탓이다. 비스듬히 드러눕고 옆으로 삐딱하게 서고 아무렇게나 짓거리고 누나를 이리저리 굴리면서도 경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때문에 몸을 움직이는 것, 말을 하는 것, 얼굴빛을 바르게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학문하는 데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마음을 기울여야 할 일이다. 이 세 가지도 못하면서 다른 일에 힘쓴다면 비록 하늘의 이치에 통달하고 재주가 있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식견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은 발꿈치를 땅에 붙이고 바로 설 수 없어 어긋난 말씨, 도적질, 계약질, 이단, 잡술 등으로 흘러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상사의 부당한 요구가 계속되어 고민입니다. 회사에서 부당하고 불합리한 일이 있어도 저희 아내가 걱정되어 선뜻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이제 이런 삶이 지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관이 엄한 말로 나를 위협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내가 이 복록과 지위를 보존하고자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관리가 비방을 조작하여 나를 겁주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내가 이 복록과 지위를 보존하고자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당시의 재상이 부탁을 하여 나를 더럽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내가 이 복록과 지위를 보존하고자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무릇 복록과 지위를 다 떨어진 신발처럼 여기지 않는 자는 하루도 수령의 지위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다. 흉년의 백성들의 조세를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다가 상관이 들어주지 않으면 벼슬을 버리고 떠나가며 상사가 요구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거절했으나 알아듣지 못하면 벼슬을 버리고 떠나가며 나의 외모에 손상이 생기면 벼슬을 버리고 떠나간다. 상관이 언제나 나를 휙 날아가 버릴 새처럼 생각하면 내가 요구하는 것을 감히 듣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나에게 무례함을 저지르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정치하기가 물 흐르듯 쉬울 것이다. 하지만 만약 구슬을 품은 자가 힘센 사람을 만난 것처럼 조마조마하고 부들부들 떨며 오로지 구슬을 빼앗길까 두려워한다면 역시 그 지위를 보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최근 바쁜 일상에 치여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조금만 무얼 해도 관절이 아프고 쉽게 활력이 돋지 않습니다. 더 인정받기 위해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막상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회의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회의감이 드니 일에도 쉽게 집중할 수가 없고 자꾸 엄한 곳에 신경을 빼앗기고 시간을 보냅니다. 부디 가르침을 주십시오. 천하 만물 가운데 지킬 것은 하나도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내 밭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밭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집도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정원에 여러 가지 꽃나무나
과일나무 들을 뽑아 갈 자가 있는가? 그 뿌리는 땅 속에 깊이 박혔다. 내 책을 훔쳐 없앨 자가 있는가? 성년의 경전이 세상에 퍼져 물이나 불처럼 흔한데 누가 감히 없앨 수 있겠는가? 내 옷이나 양식을 훔쳐서 나를 옹색하게 하겠는가? 천하에 있는 실이 모두 내가 입을 옷이며 천하에 있는 곡식이 모두 내가 먹을 양식이다. 도둑이 비록 훔쳐 간대야 한두 개에 지나지 않을 테니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없앨 수 있겠는가? 그러니 천하 만물은 모두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런데 오직 나라는 것만은 잘 달아나서 드나드는데 일정한 법칙이 없다.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서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다가도 잠시 살피지 않으면 어디든지 못 가는 것이 없다. 이익으로 깨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앙이 겁을 주어도 떠나간다. 마음을 울리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며 눈썹이 새까맣고 이가 하얀 미인의 요염한 모습만 보아도 떠나간다. 한 번 가면 돌아올 줄을 몰라서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다. 그러니 천하에 나보다 더 잃어버리기 쉬운 것은 없다. 어찌 실과 끈으로 묶고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서 나를 굳게 지키지 않겠는가?